저번 시간에 저희가 어떤 거를 했었었냐면 일단 콜앱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콜앱의 장점에 대해서 왜 콜앱을 사용하는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파이썬 기초 이제 자료형, 그러니까 숫자형, 문자열, 리스트. 그래서 저희 숫자형 했을 때 이제 웨이트과 바이어스, 그러니까 이제 가중치와 편향을 숫자로 저장하고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은 보통 이제 라벨, 고양이, 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될 목표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의 그런 특성들을 저장하는 데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자료형은 이제 뉴런 활성화 여부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있고, 제곱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순전파, 즉 인공지능 신경망에서 입력에서부터 출력으로까지 나가는 과정을 순전파라고 하는데요. 예측각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곱하기 입력값 플러스 더하기 편향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칙 연산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구현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방법.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인공신경망에 대한 인공신경망을 이루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중치는 기존 가중치에다가 이제 학습률과 기울기를 곱해서 뺀다. 요거는 추후에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썬 조건문입니다. 파이썬 조건문은 이제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특정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문법이고요. 저는 그때 이제 정류된 선형류의 활성 함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렐로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0보다 크면 그대로 출력되고 그 외라면 이제 0을 출력하는 함수를 이렇게 if, else문으로 구별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부분은 이 반복문입니다. 이 반복문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확대를 해볼게요. 반복문이란 어떤 작업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도록 사용할 때 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for 문법을 이용해서 저희는 반복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문의 기본 구문은 이제 변수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반복 가능한 객체 이런 리스트를 시퀀스라 그래요. 그래서 시퀀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이제 요 반복 가능한 객체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서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2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변수가 들어가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시퀀스가 첫 번째가 애플이 들어가겠고, 두 번째가 바나나가 들어가고, 세 번째가 체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그 변수는요, 포문이 반복할 때마다 시퀀스의 각 요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 시퀀스의 다음 요소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의 각 요소가 됐었죠. 각 요소를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아까에서 1번, 2번, 3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수는요. 그래서 in이라는 또 요소가 있는데, in은 시퀀스의 요소들 변수에 할당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퀀스를 반복할 건지 지정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 코드로 보면요. 자,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플루트라는 그런 리스트를 만든 거죠. 이게 리스트였죠. 과일이라는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애플,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체리,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되어 있고 for 플루트,
이게 변수를 지정한다는 거. 인플루츠. 예. 이게 자동 완성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 이제 실행을 하면요. 제가 지금 오타가 났네요. 예, 애플, 바나나, 체리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요 그림을 이제 한번 코드를 보시면 플루츠 이런 과일들이란 거는 애플, 바나나, 체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1번 애플. 그래서 이 플루츠가 이제 애플이 되는 거예요. 애플. 그래서 이 애플을 출력해라. 그래서 첫 번째가 1번 애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플루트는 바나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나나가 되고요. 그래서 2번에는 이제 바나나를 출력해라. 그 다음에 이제 체리가 3번이 되겠죠. 예. 이 플루트라는 변수가 체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3번에 체리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리스트에 있는 반복 가능한 객체, 즉 시퀀스라고 했었죠. 이 시퀀스를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포문을 이제 뭐 2개씩 꺼내서 쓰거나 각 요소로 꺼내서 쓰거나 인덱스를 꺼내서 쓰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로 기초적인 것은 이제 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문의 키워드를 보시면은 이제 반복문을 시작했죠. 예. 그래서 for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시작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 플루트는 플루츠의 리스트의 각 요소를 순차적으로 가진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애플, 두 번째 바나나, 세 번째 체리였고요. 그 다음에 in 키워드는 이제 이 플루트 리스트를 반복 대상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예. 안에서 플루트 안에서 꺼낸다고 했으니까 이제 플루트가 이제 in이란 키워드를 사용해서 꺼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는 플루트를 반복할 리스트다. 예. 그래서 이 변수 하나하나씩 꺼내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출력을 하겠다. 프린트, 플루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인공신경망 학습하는 과정에 쓰여요. 인공신경망 학습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 이제 인공신경망 학습이라는 거는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가중치를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에 따라 손실이 감소되어 특정 조건일 때 학습을 멈추는 코드를 저희는 이제 작성을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코드 작동 과정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일단 글로 한번 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오차 값이 지금 10입니다. 오차까지 지금 현재 10이고요. 그 다음 에폭은 지금 2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에폭은 20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포크, 예. 이 에폭이라, 이거는, 보통 이거는 에포크라고 읽어요. 예, 에포크. 뭐 얘를 이제 에포크, 뭐 에폭이라고 읽더라고요. 에폭이라고 읽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학습 데이터를 배치로 분했을 때 얼마나 반복할 건가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배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전체 반복한다. 그냥 20번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range라는 함수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요 코드 과정을 보시면 기존 오차, 여기 이 코드 이제 개념이, 자, 새로운 오차는 이게 기존 오차겠죠. 기존 오차 빼기 0.5로 정의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오차가 아마 점점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에폭이라는 숫자가 나눠지기 4일 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이게 지금 이제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일 때 출력을 한다는 거죠. 출력. 그러니까 에폭과 그 다음에 오차 출력을 할 겁니다. 출력.
오차를 출력을 할 거고, 만약에 이 로스가 2보다 작으면, 로스가 2 미만일 때, 예, 훈령을 종료합니다. 예, 요렇게 지금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코드가 하나가 빠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이건 코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이크랑 코드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코드에서 로스를 10으로 두고, 에폭스를 이제 20, 그다음에 for epoch in range epoch 플러스 1.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에폭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21이 되겠죠. 예, 21이 될 거예요. 이건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로스는 로스 빼기 0.5, 0.5씩 뺀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if epoch, 예,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이제 에폭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로스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차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if 로스가 2보다 2 미만이라면 프린트 손실이 기준치 로스 2 미만입니다. 훈련을 종료합니다.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똑같이 뜨죠. 네. 그래서 인공식명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포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하나둘씩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그래서 로스 값은 뭐냐면요, 이제 시작 손실 값이죠. 모델의 시작 손실 값을 10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 값이 낮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다. 예. 그러니까 이 오차라는 거는 예측값, 모델의 예측값과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의 차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오차도 이제 오차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 일단 로스는 10이라고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로스 값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네, 에포크, 예, 학습을 진행한 총 횟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for epoch in range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range를 보셔야 돼요. range는 0부터 epoch 숫자까지 생성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0부터 20까지의 숫자를 1의 간격으로 생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0, 1, 2 해가지고 19, 20, 21 이렇게까지 생성이 돼요. 예. 근데 얘가 21까지로 돼 있잖아요. 얘가 생성이 안 돼요. 21 미만이거든요. 미만. 예. 그래서 이 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레인지 함수가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예. 레인지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2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0부터 0, 1, 2 해가지고 20까지 생성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간격이 1씩 증가해서, 예. 그러면 0부터 20이니까 21번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로스는 매 에포크마다 손실을 0.5씩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델을 수렴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모델이 올바르게 좀 인공신경망이 올바르게 학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로스 값이 점점, 오차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f epoch 나누기 4가, 예, 나머지가 0이라면, 예, 이 퍼센트 연산자는 나머지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epoch 번호가 4의 배수일 때 현재 손실값을 출력을 하는, 예,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재 epoch와 손실값을 출력하고, 예를 들어서 손실값이 2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for 루프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우리는 for 문을, 예,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충분히 좋은 성능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습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한번 볼게요. 예. 파이썬에서 반복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반복되는 작업, 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저희가 반복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썬 함수를 쓰는 건데 이거를 한 뭉치로 묶어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운 fx는 2x 플러스 3 형태를 생각을 하셔도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fx는 2x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독립변이라고 하잖아요. 독립변인이라고 얘를 이제 종속변인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저희가 또 뭐 y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definition의 정의예요. definition. 그래서 def function x 자 return 돌려준다는 뜻이죠. 2x 2별 x 플러스 3 이렇게 바로 뜨네요.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print function 이 함수 이름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value는 3을 두고 그 다음에 펑션을 3으로 넣었을 때 출력을 하면은 아마 9가 뜰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지금 이 3이라는 숫자가 그쵸? 지금 이 3이라는 숫자가 요 3이라는 숫자가 지금 x로 들어간 거죠. 그쵸? x로 들어가서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2 곱하기 3 플러스 3이 됐기 때문에 9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좀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 기초를 하신다면 이제 함수 매개 변수와 인자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분들께서. 그래서 이 매개 변수 인사 차이를 좀 정확하게 알기만 하셔도 함수는 반응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반복 작업을 함수로 작성해서 그냥 함수 명만 호출하면 알아서 작업을 해주니까 굉장히 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 인자가 중요한데요.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때를 매개 변수라고 해요. 사용한 입력값 이름 매개 변수로 하고 함수로 호출할 때 실제로 전달되는 값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x는 매개 변수예요. x는 매개 변수. 왜냐면은 얘는 지금 내부에서 사용했죠. 얘는 내부에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x라는 함수는 아까 매개 변수로 보고요. 그 다음에 호수치 전달될 값 value였죠. 이 value는 지금 3으로 전달됐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외부에서 전달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파라미터 아규먼트 그러니까 매개 변수와 인자라는 차이점을 함수에서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럼 학습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정도 파이썬을 할 줄 아시면 이제 그 뒤에 이해는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고요. 이제 사실 이제 공부할 때 이중 포문이나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작성할 때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 정도로 어렵게는 하지 않고요. 이중 포문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합성곡 신경망이나 아니면 이제 순환 신경망에서 좀 이런 식으로 이중 반복문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내용 종합해서요.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 제작 및 학습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과정으로 학습이 되는 정도로만 보셔야 됩니다. 이 코드를 꼼꼼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코드를 이런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입력값이 3이에요. 입력값이 3이고 목표값은 9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예측값을 통해서 이 입력값을 넣고 예측값을 통해서 목표값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거예요. 목표는 입력값을 이용하여 목표값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라는 거죠. 그렇죠?
뭐 입력값을 이용해서 목표값을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력은 3이죠. 얘가 어떤 모델에 들어갈 거예요. 모델에 들어가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예측값이 나오겠죠. 이 예측값이 목표값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입력값이 3이니까 모델은 뭐가 될 수 있나요? 여기서 모델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3 곱하기 3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6이 될 수도 있고요. 모델은.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측하는 이 예측하기 인공지능을 아래와 같이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예측값을 어떻게 모델링 하냐면 가중치 곱하기 입력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얘가 이제 그 뉴런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모델링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좀 유사하게 본 따서 만든 거죠. 이렇게 어떻게 만든 거니? 이제 예측값이라는 건 이제 가정이에요. 저희 그 과학탐구 시간에 우리 가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이포시스 가설인데 인공신경망의 나 이제 그 가중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목표값에 대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예.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가정한 모델은 가중치와 입력하기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력값 3이고 목표값은 9인데 이 목표값을 만들기 이 목표값에 대한 그 모델링이죠. 이 모델링은 바로 가중치 곱하기 입력이었다. 예. 그래서 오차는 예측값과 목표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수치한 값.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가중치가 2예요. 그러면은 예측은 어떻게 되냐면은 2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입력값은 3이니까요. 그러면 6이 되겠죠. 그럼 근데 목표값은 몇이었어요? 목표는 9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차가 9 빼기 6이 될 수 있겠죠. 그쵸? 9 빼기 6. 만약에 이 예측값이 9에 점점 가까워지면 오차는 0이 될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요. 예측값이 목표와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오는 시간에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반은 성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습이란 과정은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학습이란 과정은 예측값이 목표값과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중치 웨이의 초기값이 1이면 학습에 수행할수록 얘는 3에 가까워질 거예요. 올바르게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올바르게 학습을 한다면 얘는 3에 가까워질 거고, 얘를 이제 의사 코드라고 합니다. 의사 코드. 그래서 의사 코드는 이제 슈도 코드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코드가 작동한 논리를 글로 풀어서 쓴 거. 저는 항상 의사 코드를 먼저 작성해요. 코드 작성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얘가 어떤 구조로 되는지 먼저 생각하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가 0에 가까워질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니까 얘가 아마 포문이 쓰일 거예요. 예. 포문을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겠죠. 입력값과 가중치 값을 넣어서 우리는 예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예측값과 목표값의 오차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이 과정을 3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오차 계산 기울기 구하기를 함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순전파였죠. 순전파였고, 그 다음에 얘를 예측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웨이트이 1이잖아요. 그러면 이 forward 3,1을 넣으면요.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예측값 프리드는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차를 계산할 건데요. 자, 오차는 이제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측 빼기 목표 제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 함수를 만약에 로스 3이었죠. 그 다음에 목표값은 9였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면 3 빼기 9의 제곱. 그러면 6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36이 나올 거예요. 오차값은 36입니다. 오차를 지금 제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차가 크면 클수록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제거되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평균 제곱 오차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예요. 가중치 업데이트에 쓰일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로스 그라디언트라는 이런 기울기를 또 하나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그대로 작성해서 이제 학습을 잠시만요. 하기 전에 좀만 더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요거고요. 그래서 다시 핵심을 짚어보면은 이제 인풋은 입력 데이터겠죠. 타겟은 목표값, 예측하려는 값이고, 웨이트는 초기 가중치 값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 조절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forward 함수는 뭐냐면은 예측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차 함수는 이제 손실값, 즉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모델의 예측이 실제값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값은 이제 손실함수 기울기를 계산하라는 건데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쓰일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코드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인풋을 3으로 두고, 그 다음에 타겟을 9로 두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1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XW forward 순전파죠. 예측은 이제 입력값 곱하기 가중치, 그 다음에 retur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함수, 예측값과 목표값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목표값, 예측값과 이제 예측값, 입력값을 받아서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주네요. 그러니까 기울기 지금 계산 과정은 이제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요. 자, 그래서 훈련 전에 모델 값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efore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ward input weight, 그 다음에 print before, 그 다음에 before. 아까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3이 나올 거야. 아까 1이었죠. 그쵸? 그래서 예측값이 은 가중치 곱하기 입력이었기 때문에, 가중치가 아까 1이었죠. 그 다음에 입력은 3이었으니까 예측값인 3이 나와요. 얘를 이제 우리가 목표값 9로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드는 이제 훈련 과정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습 횟수. 그 다음에 얘가 학습률. 아까 의사코드 작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예측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전파.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차를 확인해야겠죠. 얘가 제대로 얘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오차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과정은 앞에서 전부 말씀드렸던 과정이고, 이런 식으로 예측, 오차 계산, 그 다음에 가중치 업데이트,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인공지능망이 훈련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밑에서 또 이제 만약에 에폭이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오차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일 때 에폭과 오차를 확인해 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를 한번 실제로 작동되는지 이번에는 이제 시간상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잠시만요. 에러가 났네.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션 다시 시작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요 값과 지금 현재 똑같은 값이 떴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차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0.004, 36이었다가 0.004로 줄어들었어요. 요 코드 설명은 이제 나중에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게 될, 학습하시게 될 내용이고, 이렇게 점점 오차가 줄어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오차가 줄어들었으니까 확인을 해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출력걸과 동일해요. 여기는 이제 출력걸과 동일하고, 예.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핵심만 짚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반복하는 F5, 그 다음에 이제 학습률인데요. 이것도 후에 말씀드렸지만 가중치를 업데이트 얼마나 크게 변경할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포크만큼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 오차 계산,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이런 식의 과정이다. 그래서 순서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이다, 반복. 계속 반복된다. 예.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차가 줄어들었으니까 한번 제대로 학습됐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웨이시 여기서 학습전이 웨이시 1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제대로 학습이 됐다면 웨이트는 3이 됐을 거예요. 웨이트는 3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됐는지 이 코드를 작성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라고 정의를 하고 다시 한번 순전파를 한번 해보죠. 예.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웨이트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웨이. 그래서 출력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예측값이 9죠. 그쵸? 애프터 9고 예측값은 9가 됐고 그 다음에 웨이트는 3이 됐다. 그래서 제대로 훈련이 됐다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예시였는데요. 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지뢰 준장만 하시면 되고, 사실 본격적인 진짜 시간이 이제 진짜 다음 시간이에요.